야, 10번. 야, 시리아 10번. 너 너무, 연기가 너무 어색한 거 아니냐? 아우! 우와! 진수가 헤더했어! 머리로 진수가 1대0. 아니, 점프를, 얘, 무슨 에어조던이야? 에메르송 보고 배워라. 안 돼, 에메르송은. 우와! 우와! 권창호 빵훈이! 이재성하고 2대1 쳤구나. 이런 게 나와야지. 전반전에서 이런 장면이 없었는데. 와, 예술이네, 이건. 아이고,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연말이죠? 시작이 될 텐데, 11월 말에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번 시간 볼게요. 정확하게 궁금하실 테니까. 맞네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날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다시 NG 처음이니까 기분이가 좋다. 네, 다시. 네,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일찌감치 우리가 벌써 올해죠? 11월 21일 날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개막을 하는데 여기 딱 올라간 겁니다. 이게 얼마만일까요? 우리가 경우의 수, 킹호의 수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월드컵 본선을 확정 지은 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8 프랑스 월드컵? 그때 차범 감독님이 이끌 때가 조금 시원하게 올라갔다는 느낌이었고 이번이 또 한 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 조마조마한 게 거의 없었죠? 이번 최종 예선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 우리가 1986년도 월드컵부터 연속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이 10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연속해서 10연속이면 이게 몇 년이야.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한 3, 40대 정도 분들 같은 경우는 월드컵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얻는 월드컵 본선을 본 기억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년 연속이라, 10회 연속이라고 하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거고, 횟수로 따지면 1954년 월드컵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6대부터 연속 진출했으니까, 총, 11번째. 이번에 본선 올라간 겁니다. 전 세계 유례를 따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나라들이. 2002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본선 진출구 이렇게 확정 지은 나라가 몇 개인가를 따져보면, 일단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선 진출 확정 지었고, 카타르는 뭐 개최국적으로 올라간 거니까. 자, 말씀드리면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자격을 얻은 날짜 순입니다. 카타르, 독일,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스페인, 세르비아,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이란,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총 15개 국가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시킨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절반 가까이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러면 월드컵 본선 우리 확정 지었으니까 본선 조추첨은 언제 하냐? 요것도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겠죠.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누구 만나는 이게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4월 3일날 조추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트 배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포트를 좀 더 어떻게 잘 받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뭐 피파 랭킹 이런 게 아마 고려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고 피파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뭐 남은 경기가 이제 최종에서 2경기거든요. 3월에 2경기 하면 이제 끝납니다. 3월 24일에 홈에서 이란과 경기하고요. 3월 29일 원정에서 UAE와 경기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경기하는데 아마 홈에서 갖는 마지막인 이란과의 경기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본선 진출 확정 세레머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홈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때 이란을 잡고 1위로 통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죠. 또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계속 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월드컵 본선 진출 그냥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무조건 1안 잡고 1위로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선수들끼리 얘기한다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전달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본선 진출 확정지었지만 3월 24일에 있을 이란과의 경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꼭 잡아야 된다. 예. 우리가 이란은 이상하게 묘하게 요즘은 일본하고 경기하는 것보다 이란하고 붙었을 때가 더 이렇게 막 약간 좀 승부욕이 좀 땡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경기 이제 2대0으로 오늘 이기면서 우리가 확정 지은 건데, 사실 조금은 어려운 경기였어요. 조금 어려운 경기. 우리가 전반전에 유효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단 말이죠. 전반전에 점유율만 따지면 한 8대2 정도가 됐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상대는 이제 최하위 팀 시리아였고, 또 우리의 큰 정우영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못 나와서 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선발 라인업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렇게 공격진이 짜여진 게 처음입니다. 미드필더 백승호가 원보란치처럼 나왔고, 작은 정우영 독일 무대에 뛰는, 그다음에 황인범, 이재성, 그다음에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이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포메이션과 이런 선발 라인업이.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좀 열심히 뛰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2명, 3명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이 호흡을 맞춰서 2대1 3자 연결 조합 플레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전에 좀 덜컹덜컹 거린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전반전 좀 아쉽네, 유슈팅도 하나도 없네 이랬는데, 후반전에 선수 교체도 조금 있었고, 권창훈 선수가 작은 정우영 선수 대신 들어갔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경기를 좀 하니까 손발이 좀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이 터진 게 후반전 53분이었는데, 야, 이거는 우리가 막 유럽 축구 보다 보면 양쪽 풀백들 전진성 확 올려가지고 양쪽 풀백이 같이 오버랩 치고 올라가서 한 명이 반대쪽에서 크로스 올리면 반대쪽에 있는 풀백이 골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리버풀의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잘하는 거, 우리 그렇게 골 넣었어요. 네.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이 오버랩 들어가서 크로스 올렸는데 왼쪽 풀백인 김준수가 올라가서 헤더 해가지고 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그 호흡의 문제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양쪽 윙을 가운데로 약간 접고 들어가서 스위칭을 걸게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그죠? 이렇게 좋게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격이 너무 좁아지면 상대가 이렇게 수비를 중앙으로 밀집시켜가지고 더 우리 공격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격을 넓게 전개될 선수들은 누구냐면 풀백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백의 전진성이 조금 전반전에 약하다는 느낌이었는데, 후반전에는 벤투 감독이 그래서 굉장히 둘을 전진해서 높게 쓰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좀 풀린 거죠. 이러면서 골도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김준수 헤딩할 때 보니까 상대 그 10번 친구가 배꼽에 들어오던데, 와, 서든 점프 기가 막히대요. 근데 사실 김준수 선수는 근데 약간 사실 골 아니었으면 약간 혼날 수도 있었어. 약간 막 페퍼스 미스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골라서 결승골 됐으면 됐지 뭐. 그것 때문에 다 풀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71분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제가 전반전에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2대1 이렇게 조합 플레이가 나와서 골 넣었죠. 권창훈하고 이재성이 주고 2대1 주고 다시 리턴 받아서 권창훈이 왼발로 때려가지고 골이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전반전에 아쉬웠던 게 확실히 경기를 치르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대0으로 좀 경기를 좀 잡았는데, 의미를 놓고 보면 전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뭐 이번에 징계도 있었지만 그리고 손흥민이나 황희찬도 이번에 부상으로 못 들어왔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을 한번 짜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동안 벤투 감독 축구에 대해서 요런 것들은 어때? 요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게 플랜 B에 대한 거였잖아요. 좀 다른 조합, 다른 선수들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그야말로 플랜 B를 써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술의 확장성을 더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투톱 전술을 이번에 2연전에서 다 썼어요.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 전술을 썼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제 원톱을 썼던 거잖아요. 근데 투톱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뭐 사실 황의조 선수는 우리가 계속 지켜봤던 선수니까 저는 이번 2연전 그리고 이제 터키 전지훈련 포함을 해가지고 최대 수확은 조규성. 네, 조규성 정말 최대 수확입니다. 이번 그 경기에 2연전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까지. 오늘도 보면 움직임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잘 빠지고 밑으로 내려와서도 그 후반전이었죠. 조규성 선수가 노루으로 패스 줬던 거 이렇게 터치라인 쪽 보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황의조 선수에게 전진수로 패스 넣어줬던 거 이거 그냥 통짜 나왔어요. 통짜. 예. 1대1 나왔단 말이에요. 황의조 선수. 근데 그 황의조 선수가 근데 조금 결정력이 프랑스 리그에서는 막 해트트릭하고 난리가 나고 막 잘했는데 대표팀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최종 예선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의 치고 올라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황의조 선수를 받칠 수도 있고 황의조 선수가 어려울 때는 로테를 돌릴 수도 있고 실제로 동시에 이런 것처럼 뛰게 해서 투톱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투톱이 아까 물어보시던데 이게 본선에도 쓸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일단 투톱이 플랜 A가 되긴 어렵다고 봐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운 이유. 플랜 A가 일단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투톱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투톱은. 그죠? 손흥민, 황희찬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4-2-3-1과 같은 형태가 들어올 거예요. 손흥민이 온다면. 그럼 원톱으로 가야죠. 투톱에 손흥민과 황희찬까지 가져가게 되면 너무 공격적이면 밸런스가 깨져. 그래서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돌아온다면 투톱은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10회 연속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상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공격적으로 두들기면서 90분을 싸울 수 있는 상대들 만만치 않아요. 월드컵 본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톱보다는 원톱을 해놓고 허리를 두껍게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도 투톱이 주요 전술 되긴 어렵다. 단 원톱만 갖고 안 되면 투톱도 붙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원톱 갖고 싸우다가 실점을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야 되거나 뭐 골이 필요해. 그럴 땐 투톱으로 싸울 수 있어야지. 그러니 이런 플랜 B, 투톱 이런 걸 실험했던 건 의미 있고 조규성이 잘해주는 건 황의조 선수에 대한 자극 혹은 뒤를 받치는 것 혹은 투톱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어서 좋은 결과를 좀 내놓은 것 같다. 얘기 좀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확정지 멤버에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지금 우리가 벤투 감독이 자기의 어떤 탁 그 중심을 가지고 전술을 끌고 왔는데 월드컵 최종 예선도 치러야 되고 또 뭐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도 내야 되고 또 하지만 전술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과정도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랬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오로지 전술의 완성도만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술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여기다 살을 붙여야 돼요. 살을. 네.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뛰었던 선수들이 중심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뭐 남은 시간 동안 잘해주는 선수들 혹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포지션에 계속 선수들을 조금씩 아마 더 불러서 큰 폭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이 멤버들의 뭐 한 절반이 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벤투 감독은 이미 머릿속에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한 80%는 머릿속에 정해놨을 거예요. 한 10%나 20% 정도 일부 선수들의 약간의 바뀜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선수들이 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싸움이 남은 기간 동안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 전술의 완성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스쿼드를 결정할 수 있는 한 10%, 20%의 그런 변화들. 이게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잘 싸웠습니다. 벤투 감독 어려운 과정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이번에 확정을 지었고 우리가 본선 가서도 좀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예.